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발표를 맡게 된 1-2조의 발표자 이윤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표이니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발표할 순서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셜 맥루한은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배경까지 같이 설명하고, 세 번째로는 지구촌에 대해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마셜 맥루한이 최초로 명명한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틀 속에서 미디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시기에 그 틀 안에서 잘 미디어의 내용을 풀어간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마셜 맥루한은 1911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문화 비평가로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이지만 독서를 되게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진 독서왕이라는 별명을 불렸답니다. 그래서 그게 독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자기만의 것으로 이해해서 만들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분변에서 맥루한 열풍을 일으키는 비평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체 미디어에 관해서 기존과는 다른 사상을 제공하면서 그의 사상은 이미 50년 전에 미리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예견하였고 그것이 점차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마셜 맥루한이 활동했던 시대를 살펴보면 1960년대 미국인데, 그때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음으로써 되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같은 편리한 것이 생겨났고, 도로에는 막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이제 미디어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소비 중심 사회를 이뤘습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으로서 살펴보면 한 시대의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그 시대의 주요한 사회 질서를 정립한다는 독특한 미디어관을 선보였는데, 그로서 인쇄 미디어에서 전자 미디어로 바뀌는 시대에 맥루한은 테트레드, 시각적 공간, 청각적 공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셜 맥루한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영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까지 견제를 하면서 맥루한을 비판했는데, 맥루한은 이제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구조적인 측면이 사회의 질서를 정립한다고 보는데, 윌리엄스는 오히려 그 구조적인 게 아니라 사회 집단, 지배 계급, 즉 인물, 인위적인 것이 그 사회의 질서를 정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맥루한의 의견은 기술 결정론적인 사고의 전형일 뿐이다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첫 번째로 피겨 그라운드, 두 번째는 테트레드, 세 번째로 내 좌우 방구의 기능, 네 번째로는 플라톤의 천사론, 다섯 번째는 로보티즘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맥루한은 피겨와 그라운드라는 개념을 이 책에서 가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피겨라는 그라운드는 개념은 즉 인공물인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미디어가 이용되고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맥루한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겨와 그라운드의 개념을 통해서 그 미디어의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피겨와 그라운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테트레드를 맥루한이 신조어로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테트레드는 자세히 보시면은 리본, 메비우스띠 이런 게 생각나실 텐데, 이게 피겨와 그라운드의 관계를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면 처음에는
미디어는 그 사회와의 관계, 즉 피겨와 그라운드 관계에서 한 문화에 있어서 어떤 것을 증강시키는 한편 그 다음 동시에 어떤 것을 퇴화시키고 동시에 어떤 것을 또 부활시키고 이것이 확장되면 점차 역전, 수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로 저희가 적용을 해보겠는데, 혹시 위에 사진은 위에 그림 보시면 도시이고 혹시 밑에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르죠. 저에게 중요한 연금입니다. 이거로 테트리드를 적용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 이제 집중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골이 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이 이렇게 똥냄새가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시골이 퇴화하다 보면 항상성이라는 게 부활되는데, 이게 항상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그런 요인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바뀌면 내부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특성인데, 이게 도시적에서 이제 특성이 강해지면 항상성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친 인간들은 이제 오히려 또 귀농 현상으로 역전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중요한 연금에 대해서 테트리드를 적용해 보면, 연금이 생김으로써, 그 연금 제도가 생김으로써 미래는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약이 퇴화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중심 사회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나치게 쓰다 보면은 빈곤해지는 거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현상이 테트리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인류라는 피겨는 지구라는 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테트리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루아는 이런 테트리드를 적용해서 지금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했던 맥루안이 뇌 좌우방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맥루안은 크게 인간 미디어의 발전에 있어서 사상을 크게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누는데, 인간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좌뇌를 살펴보면은 좌방구적 중심이라는 것은 서양 인식 방법으로 시각적인 양식에 기초하고 피겨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즉 모든 사물을 세분화하고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이고, 우방구적인 특성은 동양에서 인식 방법으로 사용되며 질적인 것이 우선시되고 예술적 창조적이면서 다양한 감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좌뇌적인 것과 우뇌적인 것을 기능을 주장한 예시로 플라톤의 천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플라톤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플라톤. 그냥 그리스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 스승인가 제자인가 뭐 아무튼 저는 윤리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플라톤은 서양 사람이라 그런지 되게 좌방구적이 서양적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좌방구적이 되게 편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플라톤이 활동했던 이걸 주장했던 시기가 그리스에서 되게 민주주의를 혼란스럽게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 아테네에서 어떠한 지배적인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피스트들은 플라톤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좌방구적인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방구적인 측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했지만, 플라톤은 아니다, 내가 절대적인 것이다, 나의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고 우뇌적인 성향은 오히려 우리 개인주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정신적인 독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방구적인 특성의 대표적인 예로 로보티즘을 들 수 있는데, 로보티즘은 맥루안이 처음 명명한 단어입니다. 특성으로 우방구적, 동시적,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특성을 갖고
동시에 많은 장소에서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이 자체가 로보티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보티즘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만족과 불만족 효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만족 효과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 로보티즘의 정의를 그 자체적으로 만족하는 그 자체적으로 글로벌리즘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만족 효과로 하고, 불만족 효과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정보 과부의, 비인간화, 정체성 상실이라는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의한 인간의 확장은 지구의 인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지구의 인간화가 되면서 인간이 자신의 이제 의식조차도 컴퓨터 속으로 확장하고 그거를 집어넣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연법칙과 물리법칙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비인간화가 현실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지구화가 되고 지구가 인간화가 되면서 인간의 정체성 또한 상실된다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맥루아는 실제 그 미국에서 앞으로 50년의 후에 2020년의 상황을 예견했는데, 그때 당시 자반구적인 성향이 강했던 미국인들이 2020년, 즉 50년이 지나면 우반구적인 성향으로 반드시 심리적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자미디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에 깔린 전제 조건은 좌반구적인 성격과 우반구적, 동양, 서양, 질적, 양적, 피겨, 그라운드 이거 반대적인 개론을 다 통해서 오히려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되며 사상적 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야 반드시 전자미디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좌반구적 성향과 우반구적 성향이 반드시 상호반을 이뤘을 때 비로소 인간은 포괄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의식 아래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인공위성이 지금 실제로 저희 지구를 이렇게 다 덮여싸고 있는데, 비로소 이제 전자미디어 시대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양식이 된 지구촌이 되었고, 실제로 맥루안이 예측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50년 후에 지구의 미래는 우리들에게 달렸다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